노란색 유형학습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B단계 유형학습 가는데 이 단원 자체가 활용 문제 좀 난이도가 있는 단원이라 그리고 활용 문제에 대한 접근 자체가 유형 하나하나마다 독자적으로 있는 게 많아서 혼자 감당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병원 때문에 계속 결석하고 있는 친구가 있고 해서 녹화의 필요성이 있고 이렇게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듣고 이해 안 되면 또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면 좋겠고요. 일단 미리 공부해 온 친구가 있으니까 그 친구의 궁금점을 먼저 해결해 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먼저 588번 문제 먼저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588번. 그 유형 설명에 되어 있다시피 지금 얘는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문제죠. 이 문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표를 그려서 해결하면 됩니다. 표를 그려서 해결합니다. 일단 문제의 정리를 표를 그려서 해결하는데 거리, 속력, 거리. 자, 여기가 거리, 속력, 시간. 요 표 안에 조건을 가겠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400km 떨어진 휴양지로 여행을 가는데 정오에 출발해서 처음에는 시속 80km로 달렸습니다. 속력이죠. 속력입니다. 시속 80km, 80km 시속이고요. 좀 표를 좀 작게 그렸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중에 시속 60km로 달려서 60km로 달려서 나중에는 이렇게 달려서 오후 6시 30분에 휴양지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오에 출발해서 6시 30분까지 갔으니까 시간의 합이 속력이 10로 나타냈잖아요. 그럼 6시간 30분은 뭐로 나타내야 돼요? 6.5시간 걸렸다. 이렇게 시간이라고 하는 단위로 통일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되겠죠? 그리고 묻는 문제에서 다음 중 시속 80km로 달린 거리, 시속 전에 6시 30분 이전에 도착이 됐으니까 이내가 돼야 되겠죠? 자, 다음 중 시속 80km로 달린 거리가 될 수 없는 거. 그럼 처음 달린 거리를 xkm라고 보자 이 말이죠. 그럼 나중에 달린 거리는 얼마이겠습니까? 400 빼기 xkm가 되죠. 왜? 전체 거리가 400km니까. 그쵸? 그러면 여기에 시간은 자, 여기 뭐가 와야 되죠? 속력분의 거리. 너무 많은 시간을 썼네요. 80분의 x. 미안해요. 이렇게 하고요. 그럼 여기는 뭐가 와야 되죠? 60분의 400 빼기 x.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두 개의 합이 6분요. 6.5 이상. 이 합이죠. 그래서 80분의 x 더하기 60분의 400 빼기 x. 얘가 6.5, 10분의 65 이내에 있으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80, 60, 10 이거의 최소 공배수 뭐가 되겠죠? 240으로 양변을 곱합니다. 양변 곱하기 240. 이해가 안 되면 자꾸 적어 놓으세요. 자, 240. 그러면 80 약분하고 3이 남죠? 3x 플러스 4가 남죠? 4에 400 마이너스 x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는 24를 곱해야 되네요. 그죠? 24를 곱해야 되죠. 24 곱하면 뭐가 될까요? 네. 65 곱하기 24 이렇게 놔두면 됩니다. 네. 나중에 계산하고요. 혹시나 약분될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쪽에서 뭐가 되죠? 3x 플러스 1600 마이너스 4x 얘가 65 곱하기 24 마이너스 x 될 게 없네. 65 곱하기 24 이제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할 수 없네요. 그죠? 자, 하는 65 곱하기 24 하고요. 그러면 4, 5, 22 올라가고요. 6, 4, 24, 26, 130 이렇게 되겠죠. 0, 6, 5, 1, 1560, 1560에다가 빼기 1600 이렇게 되겠죠. x 반대로 얘가 마이너스 40이 되니까 40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네, 4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4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내에 잠깐만요. 80km 달리기 거리가 될 수 없는 것은 이내가 아니네요. 전이네요. 전하고 이내는 다른 거죠. 전입니다. 전이면 뭐가 없어야 돼요? 등호가 없어야 됩니다. 실수했습니다. 쌤 실수했습니다. 다른 쪽에 정신을 팔다 보니까. 네. 이내는 등호 들어가고요. 전은 등호 안 들어가야 됩니다. 되겠죠? 네. 그래서 답은 40km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네. 잠시만요. 눌렀나? 눌렀네. 편집할 때 저소리하는 것도 다 빼야 되네. 이런 거 빼야 되죠. 빼야 되죠. 자,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없습니까? 네. 그러면 유형별로 쭉쭉쭉쭉 유형 1번부터 여러분이 방향을 잡아 나갈 수 있도록 한번 보겠습니다. 82쪽. 자, 82쪽. 유형 1번부터 보죠. 자, 수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라? 그 이 박스 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 또는 자연수에 대한 조건이 주어진 문제는 구하려고 하는 수를 x로 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대표 문제 한번 보죠. 538번 문제. 538번 문제. 차가 6인 두 정수의 합이 20보다 작다고 합니다. 두 정수 중에 큰 수를 x, 큰 수를 x라고 두면 그럼 작은 수는 뭘까요? 차가 6이라 했으니까 6 작은 수가 되겠죠. 차가 6이라고 했으니까 6 작은 수. 그러면 그 다음에 조건이 뭐냐? 정수의 합이 20보다 적다. x하고 x 빼기 6 얘가 합이죠. 뭐보다? 얘가 20보다 적다, 작다라고 합니다. 작다. 2x가 되고요. 마이너스 6 슝 넘어가면 26 되겠죠. x는 13보다 작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13보다 작아야 된다? 그럼 가장 큰 수는 뭐죠? 12가 가장 큰 수가 되겠죠. 등호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달라지고요. 자, 이내라고 하면 등호가 들어가고 작다라고 하면 등호가 안 들어간다라는 거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는 좀 쉬우니까 유형 1번은 그거 하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형 2번 들어가 보죠. 연속하는 세 정수 뭐를 이것처럼 큰 수를 x라고 하자라는 이런 표현이 없다면 연속하는 세 정수가 있을 때는 가운데 수를 x라고 두는 게 좀 편하다. 또 연속하는 세 짝수와 짝수 그 다음 짝수 사이에는 차가 얼마죠? 2잖아요. 그래서 짝수가 되든
홀수가 되는 유형 2번 보고 있습니다. 유형 2번. 유형 2번. 짝수든 홀수든 가운데 걸 x로 두면 그 양가에는 x-2, x 플러스 2가 된다라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그냥 바로 나오는 거 말고 543번 문제 한번 보죠. 543번. 연속하는 세 짝수의 합은 이 세 짝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의 5배에서 8을 뺀 것보다 작거나 같다고 한다. 가장 큰 수가 될 수 없는 것은 뭐고? 야, 문제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사실은 가운데 걸 반드시 x로 둬야 되는 게 아니고 큰 걸 x로 둬도 되고 작은 걸 x로 둬도 되는데 좀 편하게 여기 있는 것처럼 세 짝수를 뭐라고 둘까요? 세 짝수를 x-2, x 플러스 2라고 두면 이거라고 두자. 가운데 거를 x. 요거 적으셔야 돼요. 요거 적으셔야 돼요. 요거 일단 얘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 해결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x로 놓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그 밑에 가장 작은 수의 5배. 얘가 가장 작은 수죠? x-2 이거의 5배. 거기에서 8을 뺀 것보다 작거나 같다. 이 뭐가 세 짝수의 합이 세 짝수의 합이 얼마일까요? 3x. 그래서 가운데 거를 x로 두는 거예요. 3x가 이거보다 어떻다고요? 작거나 같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3x 5x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8 이래야 될 거고요. 물론 왼쪽에 x를 두지만 얘를 이쪽으로 보내고 이거 계산한 걸 저쪽으로 보내면 마이너스가 없어지겠죠. 5x 빼기 3x 이쪽으로 적고 크거나 같다가 되죠. 5x 쪽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니까 네, 18 마이너스 18 넘어가면 18 되겠죠. 2x가 18보다 그러면 x는 9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문제는 뭐죠? 끝까지 잘 봐야 돼요. 가장 큰 수 x 플러스입니다. x가 9보다 크거나 같으면 x 플러스 2는 뭐보다? 1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이해되겠죠? 네, 답은 10. 네, 1번 10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544번. 네, 시작만 하고 빠지겠습니다. 연속하는 3개의 4의 배수. 연속하는 4의 배수. 뭐라고 두면 될까요? 가운데 걸 x라고 두면 작은 것은 그래요. x 빼기 4. 정원 씨가 정확하게 잘 이야기해 줬습니다. 오늘 집에 와서 엄마한테 꼭 보라 그래요. 정원 씨 칭찬했으니까. 알았지? 만약에 잔소리 나오면 엄마 그건 내 아니야 그래. 농담이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4 이렇게 두고 문제 해결하시면 돼요. 그러면 할 수 있겠죠? 네, 유형 3번 넘어갑니다. 평균에 대한 문제. 평균에 대한 문제. 갑자기 평균 나와서 이해하겠습니다. 두 수 AB의 평균은 2개를 더하고 2로 나누면 되고 세 수의 평균은 3개를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545번 문제 보죠. 준상유였습니다. 세 번의 수학 시험에서 91점, 82점, 그리고 95점을 받았습니다. 4번 시험을 치는데요. 한 번 더 시험을 치는데 여기에서 시험 평균이 90점 이상이 되려면 뭘 미수로 두면 될까요? 요걸 x로 두면 돼요. 그죠? 요걸 x로 두면 되겠죠? 네, 마지막에 시험 친 점수 얘가 x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면 평균은 어떻게 되죠? 91 더하기 82 더하기 95 더하기 x. 이걸 뭐로 나눠야 돼요? 뭐로 나눠야 되죠? 4로 나누는 게 뭐보다 커야 돼요? 90점 이상. 이자 들어가 있죠? 이자는 등호예요. 이상이니까 이렇게 등호 들어가고요. 그럼 양면에 4를 곱하면 되죠.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9, 8까지 더하면 얼마입니까? 26, 268이 되네요. 268 더하기 x. 얘가 49, 36, 360보다 크거나 같은 겁니다. 그럼 x는요. 360에서 빼기 268을 하면 되고요. x가 뭐보다? 네, 2가 되고요. 9가 되네요. 92점보다 크거나 같아야 평균 90점 됩니다. 되겠죠? 네, 답은 2번이었습니다. 뭐 평균 이렇게 가면 됩니다. 네, 뭐 다 똑같은 내용이고 뭐 다른 어떤 변형되는 것은 없다 할 수 있겠습니다. 548번 한번 볼까요? 548번. 네, 분야를 나눠서 했네요. 어느 학급에 남학생이 20명, 여학생 30명이 있습니다. 남학생의 몸무게의 평균은 60kg이고, 자, 남학생 몇 명 있다고요? 20명. 몸무게 평균이 얼마나고요? 60. 여학생 뭐죠? 네, 30명이고요. 몸무게 평균이 얼마라고요? 54kg. 얘는 모르네요. 몰라요. 평균은 몰라요. 그럼 전체가 50명입니다. 50명의 평균이 어때야 된다는 조건이 있죠? 54kg 이상이 돼야 된답니다. 이때 문제, 여학생 몸무게의 평균 Xkg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여학생 몸무게의 평균이 Xkg이라고 둡시다. Xkg이라고 둔다면 전체 평균이 어떻게 될까요? 전체 평균은 전체 50명의 50명의 몸무게를 더해서 전체 평균은 전체 학생 수 이거분의 뭐죠? 전체 몸무게의 합이 오면 되겠죠. 전체 학생 수는 굉장히 심플하죠. 뭐가 오면 되죠? 전체 학생 수는 50. 그런데 위에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 몸무게의 합. 남자 몸무게의 합은 얼마일까요? 남자 몸무게의 합은 20 곱하기 60. 그렇죠. 1200. 자, 이렇게 계산하는 거 이해돼요? 내가 이번 중간고사에서 5과목 시험 쳤어. 근데 5과목 시험 쳤는데 평균이 80점이야. 가정이니까. 평균이 90점이야. 그러면 전체 학교의 점수는 450점이야. 450점. 곱하면 돼. 20명의 평균이 60이야. 60kg 안 되는 학생도 있고 더 넘는 학생도 있겠지만 일단 다 합하면 1200이야. 여학생은요? 그렇죠. 30x예요. 30x. 30x. 평균이 x인데 30명이란 말이지. 학생 수하고 곱하면 돼. 얘가 뭐보다 54 이상 되면 돼요.
1200 더하기 30x 얘가 어떻게 한 거죠? 5, 4, 20 2 올라가고 그 다음에 5, 25, 2700 이렇게 한 것은 전체 좌변과 우변을 50으로 곱한 거죠. 30x가 뭐보다 2700에서 뭘 빼죠? 1200을 뺐습니다. 30x가 뭐보다 150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x는 0 하나 치우는 의미는 양면을 10으로 나눴다는 거고요. 50kg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되겠죠? 네. 요렇게 뭐 하나하나의 자료가 아니고 몇 킬로그램 이상이냐? 답은 50kg 이상.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난이도 상 문제였습니다. 천천히 답에 집중하지 마시고 어떤 식으로 문제 해결을 하고 있는지 왜 저렇게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유형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개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한 개 A의 물건 X개를 사고 박스 안에 거 보고 있습니다. 포장비가 B1일 때 필요한 금액은 물건 가격과 포장비 그 두 개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뭐 각각의 요소들을 더할 건 더하고 곱할 건 곱하고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건데요. 이번에는 550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50번 문제. 한 다발에 2,000원인 안개꽃 한 다발과 한 송이에 800원인 백합을 섞어서 꽃다발 만들었어요. 포장비는 3,000원이고요. 전체 비용이 15,000원 이하가 되게 하려면 백합 최대 몇 송이까지 넣을 수 있느냐. 일단 무엇을 X로 넣어야 될까요? 백합 송이 수를 X라고 두는 거죠. 미수를 뭐로 둘 것이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꽃다발 할 때 제일 처음에 뭐가 들어갔다고요? 안개꽃이 좀 깔립니다. 안개꽃 얼마치 샀죠? 2,000원치 샀습니다. 그 다음에 백합도 샀어요. 백합이 메인이에요. 그죠? 백합을 X송이 샀어요. 한 송이 얼마라고요? 800원. 그럼 X송이 가격은 800X. 그리고 또 뭐도 있죠? 포장비도 있네요. 포장비. 꽃다발이니까 포장비 많이 들어갔습니다. 3,000원. 자, 이렇게 해서 전체 비용이 15,000원 이하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럼 2,000원, 3,000원 합은 5,000원이고요. 800X가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15,000원에서 빼기 5,000원. 이거 두 개 더한 거. 800X가 15,000원보다 만원이죠. 미안합니다. 5,000원 빼야 되죠. 네, 만원보다 작으면 됩니다. 0 개수를 똑같이 없애는 것은 100으로 나눴다라는 뜻이고요. 8x가 100보다 작습니다. x는요. 네, 그대로 보면 네, 1이고요. 22죠. 2고요. 4가 남겠죠. 그러면 12.5가 됩니다. 되죠? 백합 12송이하고 한 송이를 반으로 잘라주세요.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따라서 최대 12송이까지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최대 몇 송이까지냐 했으니까 12송이. 이렇게 해주면 답이 되겠습니다. 유형 4번까지. 이해되시겠죠? 네, 유형 4번까지 일단 봤고요. 네, 먼저 앞서 나가는 학생 중에서 혹시 질문 있는 학생? 없어요? 없습니까? 그럼 5번 유형까지 계속 한번 보고 잠시 쉬겠습니다. 유형 5번 개수에 대한 문제. 한 개 A1이 물건 A와 B1이 물건 B개를 합해서 10개를 샀습니다. 필요한 금액은 그러니까 A를 X개로 하면 B는 10-X다. 뭐 이런 개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가능하겠죠? 네.
일단 552번 문제 서술형 대표용 문제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52번. 다행히가 인터넷 슈퍼에서 사과와 감을 합해서 12개를 샀고요. 등등등 하면 맨 끝에 보면 사과를 최대 몇 개까지 살 수 있었겠느냐 했으니까 뭘 x로 돼야 돼? 사과 개수를 x개라고 둡니다. 그러면 감의 개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줄에 사과와 감을 합해서 12개 사려고 했다. 그럼 감의 개수는 12-x 이런 식으로 되겠죠. 사과 한 개의 가격은 1,000원, 감 한 개의 가격은 800원이고 배송료가 2,500원입니다. 그럼 사과 가격은 얼마죠? 1000x 전체 가격이 1000원짜리 x개 샀으니까 플러스 감 가격은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감 한 개에 800원이니까 800 12-x 그리고 배송료가 얼마라고요? 배송료가 2,500원 네. 플러스 2,500원 이렇게 됩니다. 자, 이 가격이 얼마냐? 13,000원 이하 13,000원 이하가 되도록 하자. 13,000원 이하가 되도록 하자. 네. 풀면 되죠. 1000x 플러스 8 곱하기 12 하면 9600 빼기 800x 플러스 2500 13,000 네, 이런 거 있을 때 이것도 넘기고 막 하지 마시고요. 네, 일단 정리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얘 정리하니까 200x 플러스 얘가 얼마죠? 0, 0, 1 올라갔죠? 1, 2, 1, 0, 0 1, 3, 0, 0, 0 이렇게 된 겁니다. 어림없죠? 200x가 13,000원에서 12,100원을 뺐습니다. 12,100원. 누가 봐도 네 900원 나오는 거 이해되시죠? x는 2분의 9, 즉 4.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사과 4개 반을 살 수는 없으니까 이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4개까지 최대 4개까지 구입할 수 있는 겁니다. 되겠죠? 한 문제만 더 보고 갑시다. 556번. 556번. 네. 어느 물류센터에서 사과 의류 상자 1,400개를 배송하려고 하는데요. 한 번에 120상자를 실는 대형 화물차와 50개의 상자를 실는 소형 화물차를 합해서 15대 사용하려고 합니다. 최대 사용할 수 있는 소형 화물차는 몇 대겠느냐? 뭐 대형 화물차를 빌리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왕이면 소형차를 많이 쓰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비용이 적게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소형 화물차 수를 x라고 두면 대형 화물차 수는 어떻게 될까요? 1500. 그렇죠. 역시 1500x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20개의 상자를 싣는 대형 화물차 하고 50개를 상자를 싣는 소형 화물차니까 소형 화물차에서는 몇 개를 실을 수 있을까요? 소형 화물차에는 한 개에 몇 대? 50개 상자 실으니까 50x. 대형 화물차에 실은 화물 상자의 개수는 120, 15 빼기 x 이렇게 되겠죠. 한 대당 120개. 이렇게 해서 뭐보다
1400개를 배송하려고 하면 얘가 1400보다 어때야 될까요?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 화물차들이 배송할 수 있는 상자 수가 나오는 거고, 그 배송할 수 있는 상자 수가 우리가 꼭 배송해야 되는 1400개보다는 많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 이해되죠? 네. 자, 계산합시다. 50x 플러스 얘는 0이 있고요. 자, 이런 게 계산할 때 15에다가 2를 곱하면 얼마죠? 30이에요. 2를 곱하면 30. 그럼 얘 2를 주고 나면 얼마가 남죠? 6이 남죠? 3, 6, 18, 180, 1800개 이렇게 나오고요. 마이너스 120x 이렇게 나옵니다. 네, 1400 이렇게 나올 거고요. 네, 얘는 이쪽, 얘는 여기에서 뭐 머물러 있으면 50x에서 120x를 빼면 마이너스 70x. 1400에서 1800을 빼면 마이너스 400. 양면을 마이너스 70으로 나누면 일단 10으로 먼저 나눴고 7로 나누면 x. 부동호 방향이 어떻게 돼? 반대로 돌아가고 7분의 40 됩니다. 얘가 얼마죠? 5와 7분의 5가 되지 않습니까? 5와 7분의 5보다는 많아야 되는데, 그러면 최소 몇 대? 최소 6대 정도까지 소형 화물차 수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겠죠? 잠깐만요. 뭔가 부동호가 바뀐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제 소물 화물차 X고, 잠시만요. 여기서부터 부호가 바뀌어버렸네. 여기 왜 바뀌었어? 이 부호 그대로 가야 되고요. 여기 나눌 때 여기서 바뀌어야 됩니다. 최소가 아니고 최대 였으면 됩니다. 최대 였으면 됩니다. 여기서 요 부호 그대로 가야 되고요. 이 항에 음수로 나눈 게 아니니까 요 부호 그대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7로 나눌 때 부동호 바뀌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5분만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590번 먼저 좀 보고 가겠습니다. 590번 먼저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590번. 네. 수민이가 산책을 하는데 갈 때는 역시나 일단 속력 관련 문제, 그죠? 시간, 거리, 속력, 시간 관련 문제입니다. 표를 만듭니다. 네. 네, 여기 3개를 더 만들고요. 조건 2개가 있겠죠. 산책을 갈 때는 거리, 속력, 시간 있을 때, 갈 때는 시속 3km, 네, 속력이 일단 주어졌습니다. 속력 3km 시속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올 때는 갈 때보다 1km 더 먼 길을 시속 4km 시의 거리로 갔는데요. 산책한 거리가 최대 얼마냐? 그럼 갈 때 거리를 뭐라고 둘까요? x 킬로미터라고 두면 올 때 거리는 x 플러스 1km가 되겠죠. 그죠? 근데 문제 2를 잘 해야 되는 게, 그럼 x가 답이 되나? 구하고자 하는 게 뭐죠? 산책 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럼 산책 거리는 얼마죠? 이거 2개 더한 거예요. x하고 x 더하기 1,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즉 2x 더하기 1, 얘가 우회되노. 그 다음 조건은 2시간 이내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이 2시간 이내라고 했는데요. 자, 이제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죠? 3분의 x. 여기는 뭐가 돼야 되죠? 4분의 x 더하기 1. 이거 두 개 더했을 때 2시간 이내가 되면 되겠습니다. 3분의 x 더하기 4분의 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얘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양변에 12를 곱하죠. 4x에다가 플러스 3에 x 플러스 1, 얘가 24, 12를 곱했고요. 7x 플러스 3, 24, 7x가 21, x는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되겠죠? 따라서 x가 3보다 작거나 같으면 2x 플러스 1은 뭐보다 작거나 같을까요? 7보다 작거나 같겠죠. 왜 그러냐? 자, 다시 한번 볼까요? x가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2x 2배 했죠? 6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러면 2x 플러스 1은 6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래서 2x 플러스 1이 바로 7보다 작거나 같다. 부등식의 성질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끌고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답은 7km 이내가 되겠습니다. 최대 7km까지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 그래서 속력, 거리, 시간 이런 관련 문제가 나오면 거의 이렇게 표를 이용해서 문제를 정리하고 해결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유형 6번 84쪽으로 가죠. 유형 6번 84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유형 6번은 예금액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예금액이 A번이고 매달 B번씩 예금하면 X개월 후에 예금액은 그러니까 A에다가 BX 그죠? 예금한 결과 뭐 등등등등 이건데요. 이제 대표 문제 한번 보죠. 557번 문제 보겠습니다. 현재 형의 저축액은 16,000원, 동생 저축액은 8,000원입니다. 현재 형이 16,000원, 동생이 얼마라고요? 동생이 8,000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하고 있죠? 다음 달부터 형은 1,000원씩, 동생은 2,000원씩. 다음 달부터 매달 형은 1,000원 저축액이, 동생은 2,000원 이렇게 저축하고 있습니다. 문제 요약 끝났고요. 몇 개월 후부터 동생의 저축액이 형의 저축액보다 더 많아질까요? 더 많다. 전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많다. 자, 그럼 X 개월 후, 즉 저축한 기간이 X가 되겠죠. X가 됩니다. 자, 동생을 이쪽으로 합시다. 형을 이쪽으로 합시다. 형은 원래 16,000원 있었고요. 플러스 1,000원씩 X개월이면 그렇죠. 1,000X. 동생은요. 원래 8,000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2,000원씩 X개월이면 2,000X. 누가 더 많아요? 동생이 더 많답니다. 자, X 이쪽으로, 수는 이쪽으로 1000X에서 2000X를 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8000에서 16000 뺐습니다. 마이너스 1000X, 이쪽에는 마이너스 8000, 000,
0, 0, 0 1000으로 남은 거고요. 이쪽 마이너스 x 남았고 이쪽 마이너스 8 남았습니다. 양면을 마이너스 1로 곱하거나 나누면 x 부동호 바뀌고 8 이렇게 되겠죠. 즉 8개월 후부터 동생이 많아집니다. 8개월 되면 동생과 형이 같다라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답은 뭐라고 해야 되죠? 옆에 있는 3번이 아니고 4번 9개월이 돼야 됩니다. 9개월 많다라고 했으니까 등호가 들어가야 되는지 안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형 7번 추가 요금에 대한 문제. 아까 그 제일 처음에 우리 파란색 질문 받았을 때 그 마지막에 있는 게 그게 바로 추가 요금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자, 560번 한번 볼까요? 560번. 자, 보드 카페 이용 요금은 1시간까지는 4,000원이고 1시간 지나면 1분마다 50원이 요금이 추가됩니다. 이거 있겠나 이게 그죠? 1분 지날 때마다 50원 막 그거 생각하면 자, 이용 요금이 6,500원 이하가 되게 하려면 몇 분 동안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이용 시간을 x 분이라고 두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요금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30분이든 1시간이든 얼마를 내고 들어야 돼요? 4,000원 내고 들어가야 돼요. 플러스 되겠죠. 그럼 1시간 지나고 나면 1분에 50원씩 2분이면 100원 3분이면 그러면 X분 동안 사용했어요. 얼마를 더 내야 될까요? 50X 정확하게 아니죠. 자, 이용 시간이 전체 이용 시간이 X분이면 추가 이용 시간은 얼마일까요? 1시간은 60분이잖아요. 60분까지는 4,000원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럼 60분 지나고 나면 X 빼기 60분. 내가 70분을 이용했어. 그럼 60분 빼고 10분에 대해서만 50원씩 더 카운트해서 내주면 된다 이 말이죠. 이해되겠어요? 얘가 추가 요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 50 곱하기 x 빼기 60분 얘가 추가 요금이 되겠죠. 자, 이 요금이 6,500원 네, 여기는 반드시 2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하가 되도록 그러니까 등호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4,000 더하기 50x 빼기 3,000 얘가 6,500 50x 얘가 1,000이잖아요. 1,000이니까 이항하면 빼기 1,000이 될 거고 뭐 5,500 되겠죠? 5x가 550이면 x는 얼마죠? 110. 즉 110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110분. 11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했으니까 최대 110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니까 추가 요금이 적용되는 그 상황을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자, 그러면 같은 유형의 문제를 하나만 더 보도록 하죠. 새로운 유형 들어가기보다는 네, 같은 유형 하나만 더 보죠. 563번. 자, 정면사진 찍습니다. 8장을 인화하는 데 드는 가격은 5,000원입니다. 8장
그러면 초과하면 한 장당 2,000원씩 추가한다고 합니다. 증명사진 한 장당 가격이 450원 이하가 되려면 자, 좀 복잡해 보입니다. 무엇을 X로 둬야 될까요? 인화하려는 증명사진 수를 X라고 두자고요. 8장 인화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 5,000원이에요. 얘가 기본 요금이에요. 5,000원. 7장을 하더라도 7장 하고 싶어도 7장을 못 인쇄해요. 일단 기본 틀에서 8장밖에 나와요. 8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런 의미입니다. 초과하면 200원씩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저기서 전체 증명사진 수가 이렇다면 기본 요금에서 추가되는 증명사진 수는 몇 장일까요? 이걸 정리해놓고 가는 게 좋겠죠. X 빼기 8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요금이 어떻게 됩니까? 전체까지는 4,000원에 해결됐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부터는 한 장당 5,000원이네요. 8장까지 5,000원이고 그 다음에는 한 장당 200원이 추가됩니다. 그러면 200 곱하기 x-8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얘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한 장당 가격이 450원. 한 장당, 그러니까 기본 요금 다 빼고 한 장당 450원이면 x 곱하기 450 이겁니다. 한 장당 450원. 그거 이하, 그거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뜻입니다. 얘가 한 장당 450원 일 때 전체 가격이 되는 거고요. 지금 얘는 이 룰에 의한 전체 가격이 되는 거고 그런 거죠.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5,000 더하기 200 x 빼기 1,600 이렇게 가고 450 x. 네. 보통 x는 왼쪽이지만 x가 왼쪽으로 넘어왔을 때 마이너스 된다는 게 뻔하기 때문에 오히려 얘를 이쪽으로 넘기고 자리를 바꾸는 게 좋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450x에서 빼기 200x를 하고 왼쪽 오른쪽 바뀌었으니까 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겠죠. 이렇게 가고 되겠죠? 여기서 얘하고 계산 5,000 빼기 1,600 하면 3,400 이렇게 하면 250x 3,400 0 하나 없애는 것은 10으로 나눈 거고요. x가 25분의 340. 일단 얘를 5로 한번 나눠보면 얘가 5가 될 때 얘가 38이 되겠죠. 그럼 얘는 7과 5분의 3이 됩니다. 7과 5분의 3. 즉 x가 뭐보다 커야 된다고요? 8보다는 더 커야 잠깐만요. 5로 나누고 68이지. 68입니다. 68이고요. 계산 13과 5분의 3이네요. 13과 5분의 3 나누셈 잘못했어요. 네, x가 13과 5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근데 13과 5분의 3장을 못 만드니까 14장 이상 인화해야 됩니다. 되겠죠? 네. 자, 14, 몇 장 이상 인화해야 되느냐? 14장 이상입니다. 그래서 14장 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뒤쪽 유형 8번
들어가 보는데요. 네. 혹시 뒤쪽에 질문 있습니까? 네, 어떤 거? 596번. 596번 먼저 보고 유형 8번 가겠습니다. 596번. 네. 자, 소금물 농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농도에 대한 이야기죠. 플로우를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물 350g에 설탕 50g을 더 넣어서 만든 설탕물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소금, 물, 소금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제일 처음에 물 350, 설탕 얼마라고요? 50g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물을 더 넣었습니다. 물을 더 넣었고 맨 끝에 보면 더 넣은 물의 양이 얼마고 라고 했으니까 물 Xg을 추가했다고 보자고요. 그랬을 때 8% 이하가 돼야 된답니다. 얘가 8% 이하 설탕물이 돼야 돼요. 그러면 뭐만 추적하면 되냐면은 설탕물과 그 다음에 설탕의 양을 취하면 돼요. 설탕물이 얼마나 있을까요? 400 더하기 X가 있는 거예요. 원래 설탕하고 물하고 섞어서 만든 게 설탕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설탕물이 지금 400g 있는 거고요. 거기다가 물 Xg 더 넣었으니까 400 더하기 Xg이 설탕물이에요. 그 다음에 설탕은 얼마 있죠? 50g 있는 거예요. 그러면 농도는요? 설탕물의 양 분의 설탕의 양. 농도 한번 적을게요. 농도는 설탕물의 양 분의 설탕의 양 곱하기 100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설탕물의 양 400 더하기 x 이거분에 50 곱하기 100 했는 게 8보다 8%니까 8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이제 400 더하기 x 위에가 5000 얘가 8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요. 400 더하기 x가 양수인 게 분명하니까 네, 5000 양면에 400 더하기 x를 곱해서 8에 400 더하기 x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5000입니다. 이거 5000 됐죠? 네, 이쪽 5000이고요. 이쪽이 뭐죠? 8, 4, 32, 3200이고요. 더하기 8x 8x를 왼쪽으로 가지고 갑시다. 8x는 이항하고 나면 크거나 같겠죠? 슝 넘어갔습니다. 1800보다 작거나 같을 겁니다. 크거나 같을 겁니다. 참. 그럼 8x는 8로 나누겠습니다. 8이 16, 20 남죠? 8이 16, 40 남고요. 5. 그래서 추가한 물의 양 X는 225g보다 더 많아야 됩니다. 최소 많거나 같아야 되니까요. 최소량은 225g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흘러가는 플로우를 만들어서 문제 해결하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거? 맞고요. 네, 이렇게 농도 문제 항상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문제고요. 근데 시험에는 이제 속도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정가와 원가에 대한 문제. 유형 8번인데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 정가와 원가에 대한 문제 있습니다.
한번 보죠. 정가 원가. 원가가 4,500원, 564번입니다. 564번. 자, 원가가 4,500인 물건의 정가의 10%를 할인해서 팔아서. 자, 원가가 있고요. 원가가 얼마라고요? 4,500원입니다. 그럼 정가가 있습니다. 정가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판매가가 있습니다. 판매가가 정가의 10%를 할인한 겁니다. 정가에서 10%를 할인했으면 정가의 몇 퍼센트를 받아야 되는 거죠? 90%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거하고 같은 말은 정가의 90%입니다. 이때 정가는 얼마 이상으로 그래서 팔아서 원가의 30% 이상의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익이 원가의 30% 이상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정가는 얼마로 하면 되겠노? 뭘 궁금해하는 거죠? 정가. 정가를 X1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이익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죠? 이익은 정가에서, 판매 가격에서 빼기 원가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런 거죠. 내가 옷가게를 해. 옷가게를 하는데 옷을 주로 저기 서울의 동대문 시안이라든가 뭐 이런 데 가서 하나를 사온가 골라서 사왔는데 4,500원 주고 사왔어. 그럼 내가 서울까지 가기도 했고 또 서울까지 가는데 기름값도 들었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들었고 그랬잖아요. 그치? 그럼 이익이 좀 붙어야 그 남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가 어떻게 했지? 가격을 딱 정한 거야. 4,500원에 사왔으니까 9,000원에 팔겠다. 9,000원. 근데 팔려 안 팔려? 안 팔려. 비싸다 이거지. 그래서 9,000원에서 10% 할인한 거야. 이렇게 주고 여기다 뭐 적었어? 8,100원, 900원 할인해서 8,100원 이렇게 판 거야. 그럼 나의 이익은 얼마야? 8,100원에서 4,500원을 빼면 이익이라고 보는 거야. 이해돼? 근데 얘가 완벽한 이익은 아니야. 사실 많은 게 많이 사면 되지. 왜냐하면은 그 기름값 원가에 들어가야 돼. 사실 원가에는 그 기름값이라든가 모든 그 사온 금액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다른 부대 비용까지 다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다 들어갔다고 쳤을 때 이렇게 하면 얘가 이익이 되는 거야. 사는 게 힘들겠지, 그치? 그래, 너희들 막 해도 지금 학생들 제일 행복한 거야. 지나가 보니까 그래. 지금 너희들은 뭐 행복할지 모르겠고 빨리 어른 돼서 빨리 나도 돈 벌어서 내가 사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사고 하고 싶다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이 제일 행복할 거야. 지나고 보면 그때가 좋았다 하면서 그럴 거야. 하여튼 자 한번 봅시다. 그럼 이익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판매가가 얼마죠? 판매가가 X1의 90%가 되겠죠. 거기 보면은 어디가 문제가 여기 있네요. 정가는 얼마에서? 그러니까 판매가가 0.9x 100분의 90x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0.9x 해도 되고요. 되겠죠? 네, 100분의 90 해도 됩니다. 거기에서 얼마를 뺐어요? 4,500원을 뺐어요. 4,500원 원가. 판매가에서 원가를 뺐습니다. 그게 원가의 30%, 원가의 30%는 어떻게 계산하죠? 4,500원이 원가고 그거의 100분의 30. 그거보다는 더 그거가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해결 가능할까요? 네. 얘는 예를 들어 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 놓은 거고요. 자, 그러면 일단 얘는 이렇게 약분하면 되는데 0.9 x가 있는 거 0.9인데 0.9 그대로 가지고 갑시다. 0.9x 얘 하나밖에 없으니까 소수가 나중에 처리해도 될 것 같고요. 45 곱하기 30 하면 어떻게 될까요? 3, 5, 15, 3, 4, 12, 1350원에서 플러스 얘가 넘어오겠죠. 넘어오면 플러스가 될 거예요. 얼마가 되죠? 4,500원. 4,500원. 자, 0.9x가 얼마가 되는 거죠? 네, 다음엔 5,800. 5,900원, 5,850원이네. 5,850원. 근데 얘를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10분의 9잖아요. 10분의 9. 10분의 9x가 네, 5,850원입니다. 그럼 9x는 58,500원이고요. x는요. 9로 나눠봅시다. 9, 5, 45, 6, 9, 54, 45니까 5 이렇게 되겠네요. x가 6,500원 이상이면 4,500원의 사원 이 금액의 30% 이상의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되겠죠? 네. 여기 30%면 얼마죠? 1,350원? 1,350원. 네. 네. 1,350원 벌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옷 하나 팔아가지고 4,500원짜리 옷 하나 팔아가지고 1,350원 남습니다, 여러분. 돈 아껴 써야 되겠죠? 그죠? 네. 1,350원.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유리한 방법 선택하기 유형 9번. 유형 9번. 유리하다라는 것은 금액이 작다라는 뜻입니다. 금액이 작다라는 뜻입니다. 567번 예전에 거기서도 많이 봤으니까 그거는 일단 건너뛰고 뒤쪽에 보면 571번 문제 한번 보죠. 571번 문제. 휴대전화 통화 요금이 다음과 같은 두 요금제가 있습니다. 어떤 요금제를 선택하면 A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려면 한 달 휴대전화 통화 요금이 몇 분이어야 될까? 거기 표가 있습니다. 표. 자, 요금제가 기본 요금이 있고 그 다음에 뭐죠? 초당 통화 요금 요금이 있습니다. A는 16,500원, 16,500원의 기본 통화료가 있는데 통화할 때마다 4원의 통화료가 듭니다. 초당. 근데 B는 기본 통화 요금은 좀 많습니다. 3만 원인데 기본 통화, 초당 통화 요금이 1원으로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많이 쓸 사람은 B를 선택할 것이고 전화를 적게 쓸 사람은 A를 선택하겠죠. 네. 자, A 요금제를 선택하는지 유리하려면 한 달에 휴대전화 통화 시간이 몇 분 미만이어야 될까? 자, 주의해야하는 것은 몇 분 미만이잖아요. 몇 분. 통화 시간이 X분이라고 두면 A쪽 통화 요금은 얼마일까요? A쪽 통화 요금은 일단 16,500원 내야 되고요. 일단 16,500원 내야 되고요. 그리고 통화당 4원씩 줘야 되죠. 그럼 X분이면 4 X분은 몇 초죠? 60X초. 초로 바꿔야 되죠. 얘가 초당이니까 60X에다 4를 곱한 거예요. 60X 곱하기 4. 일단 이렇게 합시다. 의미 이해가 되죠. B는요 3만원에다가 60X1 곱하기 1이니까 근데 얘가 더 유리해.
누가 더 비싸다? B가 더 비싸다. 이런 뜻입니다. X 있는 거 이쪽으로 나와볼게요. 그러면 64, 24, 240X에서 빼기 60X 왔고요. 이쪽에는 3만원에서 네, 여기는 11,500원 뺐습니다. 네, 180X죠. 180X. 여기는 얼마일까요? 1, 3, 그 다음에 500. 자, 13,500원 되겠습니다. 여기를 하나 없애주는 것은 10으로 나눴다는 뜻이고 X 18로 나누면 자 1350 나누기 18 이렇게 해봤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내가 1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겠죠. 그러면 얼마 정도 들어가죠? 7 정도 들어가나요? 8,056 5 올라가고요. 1, 2, 6 90 남네요. 5번 90 이렇게 되겠죠. 네, 75가 됩니다. 여기가 75가 됩니다. 그냥 75분 동안 이용하면 통화요금이 같다라는 뜻이고, 그럼 75분보다 더 작아야 되겠죠. 문제 끝까지 보면 몇 분 미만이어야 하느냐라고 되어 있으니까 75분 미만. 네, 75분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이해되겠죠? 네, 이렇게 가면 됩니다. 분을 축으로 다시 바꿔서 문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572번은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소율이가 풀어야 되네. 소율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까 웃자한 이야기고요. 네. 잘 있는지 모르겠다. 유형 10번 한번 가보죠.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문제 두 번째 문제 유형입니다. 573번 문제 보겠습니다. 30명 이상의 단체 관람객은 한 사람당 4,000원인 입장료의 30%를 할인해주는 미술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30명 이상이 갈 때만 단체 요금을 끊는 것이 아니라 30명 안 내는데도 단체 요금을 끊으면 더 싼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되면 될까요? 자, 한 사람당 4,000원인 겁니다. 정상 요금은 얼마일까요? 자, 일단 뭐냐면은 몇 명 이상부터 즉 입장객 입장 인원을 X라고 둡시다. 그러면 정상 요금보다 30명 요금이 더 어떻게 하냐면 더 작으면 유리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몇 명 이상부터 30명이 얘가 더 유리하냐라고 했습니다. 이상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만 유리하다라는 표현 때문에 등문은 안 들어갑니다. 정상 요금이 얼마라고요? 4,000X입니다. 한 사람당 요금이 4,000원이니까요. 이해되죠? 네. 그런데 그게 더 커야 돼요. 뭐보다? 30명 요금보다. 30명 요금이 얼마인데? 30 곱하기 4,000원에 곱하기 30%를 할인했습니다. 얼마 주고 들어가는 거죠? 70% 주고 들어가는 겁니다. 0 2개 없앴고요. 네, 100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4,000X가 000 3, 4, 12 84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스그득 없애고 나면 4X가 84 오 생각보다 적은데요. 21명까지 가면 30명 요금하고 똑같고, 그러면 몇 명 이상부터 이상했으니까 22명 이상부터 유리합니다. 3번을 선택해 줘야 됩니다. 아까는 몇 분 초과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 적혀 있는 숫자 그대로 가져가면 되는 건데 여기서는 몇 명 이상이라고 문제 끝까지 한글을 읽어보면 22를 선택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되겠죠? 네.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습니까? 네. 네. 좀 건너뛰어서 그러니까 601번, 2번, 602번 먼저 좀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602번 문제. 전체 학생이 50명인 논술반에서 2번에 걸쳐 논술 시험을 시행한 결과 일단 조건들 하나하나 볼게요. 전체 학생 수, 그러니까 문장을 전체적으로 읽을 때 조금 너무 길어서 분석할 때 애로사항이 있다. 그럼 요약을 하는 거죠. 전체 학생 수 읽어 내려가면서 50명. 2번에 걸쳐서 논술 시험하는 결과 15명의 학생은 1회 시험에 비해 2회 시험에서 평균 8점 올랐습니다. 15명은 1회에서 2회 시험으로 갈 때 평균 몇 점? 8점 올랐습니다. 이렇게 요약했고요. 10명의 학생은 1회 시험에서 2회 시험으로 갈 때 평균 3점 떨어졌습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변화가 없습니다. 나머지가 몇 명이죠? 25명 뺐으니까 25명 평균 변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학생의 2회 논술 선수의 평균 점수는 78점 이상이 나왔습니다. 2회 평균 점수가 78점 이상이 되었답니다. 그렇다면 1회 평균 점수 최소 몇 점? 1회 평균 점수 그거를 X점이다 라고 이야기해 봅시다. 최종적으로 이 점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회 평균 점수는 2회 점수의 합계를 뭐로 나누었을 때? 50으로 나누었을 때 그게 되겠죠. 2회 평균 점수는 전체적인 그림은 이거예요. 평균 점수는 2회 합계 점수 얘를 뭐로 50으로 나눈 거예요. 50명이니까요. 되겠죠? 네. 그러면 1회 평균 점수를 X점이라고 했을 때 이 15명의 평균 점수는 몇 점일까요? X 더하기 8점. 이 10명은 평균 점수가 3점 떨어졌다 했으니까 평균이 X 빼기 3점. 이 25명은 평균 변화가 없으니까 평균이 X점. 되겠습니까? 자, 이걸 가지고 얘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밑에가 50명이고 자, 이 15명의 총 합계 점수는 그렇죠. 15 곱하기 X 더하기 8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10명의 평균이 이렇게 되면 합계 점수는 이렇게 될 거고 이 25명의 평균이 X면 25X가 됩니다. 얘가 78점 이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의미 해석이 되겠죠. 되겠죠? 네. 전체적으로 50을 곱하고요. 15x 플러스 8, 5, 40, 120 플러스 10x 빼기 30 더하기 25x 얘가 78 곱하기 50 일단 그대로 놔두고요. x, x, x 다 정리하니까 50x 맞죠? 플러스 요거 하면 90 얘가 78 곱하기 50 일단 뭐로 나누면 5로 나누면 5로 나누고 10으로 나누면 미안해요. 10으로 나누면 5x 플러스 9 얘가 78 곱하기 5 78 곱하기 5면 어떻게 되나요? 8로 40하고 4 올라가고 7로 35 360 5x가 뭐보다 390 빼기 9 5x가 네 얘가 70 아니 381 마음이 급하다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러면 x는 5로 나누게 되면 70 31 남았죠. 6.5분의 1이면 2 76.2가 되면 됩니다. 자 상황 되겠죠? 네. 점수는 소수점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점수가 돼야 된다. 점수가 된다. 그러니까 76.2니까 77점 이상이다. 뭐 이런 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1회 논술 시험 점수의 평균은 최소 몇 점이 돼야 되느냐? 최소 76.2점. 그죠? 한 과목, 두 과목 성적에 소수점이 없다 하더라도 평균 되면 소수점 나올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그 도형에 관한 문제부터는 조금 빠졌지만 농도 문제도 설명을 했었고 그 다음에 거리 속력 시간도 중간중간에 다 설명을 했습니다. 거의 다 했다고 보면 됩니다. 유형 설명. 이해되죠? 다음 시간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프린트를 다 해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혼자 하는데 좀 어렵다. 그러면 토요일 오늘 화요일인가요? 토요일까지 말고 목요일까지 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 봅시다. 오케이? 네, 수고하셨습니다.